저는 정년퇴직 7년 차입니다. 광역시에 살고 있으며 한 달 생활비가 350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 156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에 부족 부분은 매월 급여 생활에서 충당합니다. 은퇴 후 직장이 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에 서민들 살아가기가 참 힘드네요. 모든 분 연금만으로 생활 어려워요. 은퇴 전 40대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부부도 평범한 직장인 부부인데 은퇴하고 연금, 월세, 알바 이렇게 생활합니다. 월 350 이상 필요합니다. 은퇴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보통 50세에 주 직장에서 은퇴한 후 노후 자금 문제로 72세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늘었지만 퇴직 연령은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직장 생활 출발 시기는 더 늦어지고 있는데 퇴직 연령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균적으로 50세 은퇴 후 72세까지 더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은 양질의 일자리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16세에서 25세까지 2,000명을 설문조사한 찰스 슈밥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놀랍게도 76%가 부모 세대보다 그들이 미래의 재정 상태가 더 나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60세에 은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지급이 가능한 시기보다 7년이나 빠른 나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찰스 슈밥 재단 이사장 겸 재정 고문인 캐리 슈밥 포메란츠는 이런 낙관론은 아마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당수가 은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점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전에 비해 큰 진전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젊은 성인들의 평균 저축액은 1,628달러에 불과한 데 비해 빚은 8,003달러에 달합니다. 슈밥 포메란츠 외에도 요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고 걱정하는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그중 개인금융 전문가 슈즈 오만은 60대 은퇴는 리스크가 매우 크며 장수시대의 새로운 퇴직 연령은 70세로 1년 아니 한 달도 빠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만큼 퇴직 저축을 더 오래 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15년 동안 은퇴자들의 재정 상태를 컨설팅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60대의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 잔액으로 15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버텨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기간 동안 순자산 10억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서로 다른 시기에 은퇴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알려주는 은퇴 계산기를 사용해 보길 권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에 대한 준비를 뒷전에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대한민국의 새 은퇴 연령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 10억 벌어 40대에 은퇴하기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은퇴하여 유유자적하고 럭셔리한 은퇴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나 동아리의 핑크빛 미래를 위해 자린고비 생활을 마다하는 인증샷이 넘쳐났고 팔로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엄동설안의 경기 침체 속에 10억은커녕 1억 모으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래 준비는 언감생심인 젊은 세대의 암울한 분위기 속에 그런 열풍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대한민국의 노인 이미지는 코독사와 폐지 줍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국의 새 은퇴 연령은 70세라는데 우리나라는 죽는 날까지인가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자산 구성 비율에서 금융자산이 70%이며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무리한 사교육 줄이기. 사교육 시장에서 유명한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표도 이제 더 이상 사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사교육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버리는 시기가 오긴 하겠지만 아직 그 열기는 뜨겁습니다. 사교육 외에도 자녀들에 대한 지원으로
노후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나의 은퇴 준비가 먼저임을 염두해야겠습니다. 부자처럼 소비하지 않기. 미국이나 선진 유럽 국가들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 삶의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른바 올려치기 문화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기준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돈도 없는데 상류층의 문화를 영위하려는 데서 생기는 괴리감입니다. 3. 금융 문맹 탈피.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부모님 세대 때에는 부동산, 즉 아파트만 사두면 되던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건 주식이건 크게 신경 쓸 여유도 없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으니 그 공식은 여전히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리고 직장인의 80%가 퇴직연금 DB와 TC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신경한 이유는 퇴직이 머나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학교 부모로부터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4.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갖춘다. 돈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므로 나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을 계산한다면 흔히들 말하는 은퇴자금 수준보다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돈으로 얻는 행복도는 낮아지며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5. 다 쓰고 간다. 는 자세.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라고 어느 부자가 죽을 때 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우스 푸어, 즉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노후에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 쓰고 죽는다는 마음은 은퇴 자금을 모으는 부담감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상 5가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은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우리나라에 은퇴하지 않은 소위 은퇴 전문가들의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은퇴 준비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어제까지의 일을 후회하며 아쉬움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부터 은퇴 후 내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상에 완벽한 은퇴 준비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평온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